예, 적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의 정의와 정적분의 계산법까지 했었고, 뭐 굉장히 긴 이야기, 40분 정도의 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요약해 보면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부정적분을 하면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다. 무엇을 미분하여 내가 됐나요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정적분이고, 그리고 이러할 때 다시 한번 f'x가 fx다 라고 할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는 어쩌란 얘기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뭐 되게 뭐 잡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부정적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너무 당연해서 내가 생략하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그럼 부정적분을 해서라고 하면 적분상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얘의 결과물이 FB를 넣고 그리고 FA를 넣고 둘이 빼는 건데, 더하기 C가 이렇게 있고 FA 더하기 C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차피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왜 등장하지 않나요에 대한 대답은 어차피 지워질 거라서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다음에 A, B 이렇게 부정적분을 해서 B 넣고 A 넣고 둘이 빼라가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의미가 없고,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의미가 있다. 이런 행위를 해서 나온 이 숫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 이 숫자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어떤 얘기였죠? 곡선의 아랫부분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넓이를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그거는 딱 두 가지 요소가 완결이 돼야 돼요. X축 위로 fx가 존재하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적분일 때, A에서 B 방향으로의 적분일 때, 그때 넓이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온다 라고 했죠.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온다. 요 계산의 결과가. 그리고 이렇게 섞여 있을 때에는 이 플러스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값과 이 부분 넓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값이 연산된 결과가 나온다 라고. 그래서 요 정적분의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넓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어떨 땐 양수 나오고 어떨 땐 음수도 나오고, 이렇게 연산된 결과는 어느 쪽의 넓이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한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충분히 무엇을 연습시키냐면 부정적분 하는 법, 정적분 하는 법을 연습시켜야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분수를 접하고 선생님들이 딴 거 안 시키잖아요. 그냥 계속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3은 이렇게 요것만 그냥 드립다 시키잖아요. 그 자체에 익숙해져라 라고. 사실 너희들의 상태는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아. 초등학교 4학년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상태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입장이 다를 뿐. 입장이 그렇게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연산을 가르쳐 놓고 정적분이라는 연산을 가르쳐 놓고 풀어주면서 일주일간 충분히 연습해와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너희도 나도 아니다. 그러니 그건 개인적인 그 계산에 대한 역량은 개인적으로 채우시고요. 저는 다음 단계 개념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개념 소개를 하려고 하면 보통 무교조회로 하죠. 왜냐하면 각자 보는 개념서들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근데 오늘은 바이블을 꺼냈습니다. 바이블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요 녀석은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어떤 그 옆으로 새 나온 특정 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배우고 정적분 배우고 그 다음에 정적분 함수 배우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정적분의 하위 단원입니다. 하위 단원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문제의 유형이에요. 문제의 한 유형.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단 한 줄이면 어찌 보면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과정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줄이면 소개가 끝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렵습니다. 뭘로? 문제 유형으로. 문제 유형으로. 그래서 개념서 아무거나 펼치고 여러분들 이 어떤 개념서를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필수 예제에 있는 유형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나오는 게. 예, 그래서 문제로의 유형으로의 어떤 개념 설명이 필요해서 개념서를 펼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이블이라서 바이블로 예시를 들려고 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파트에 이제 있는 내용 중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유형이죠. 첫 번째 문제 유형을 소개하자면 이런 건데요. 어떤 함수 fx를 알아야겠어. 함수 fx를 알아야겠는데 그것이 여기 이 gx라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름이 진짜 gx가 아니고 여기 x에 대한 어떤 식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fx니까 주변수가 x니까 당연히 x에 대한 어떤 식이 졸졸이 나오다가 그 중간 어느 지점 또는 끝 어느 지점에 갑자기 정적분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정적분 등장할 수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이러면 잘못하면 순환 논리에 빠지게 돼요. 어떤 순환 논리냐면 이 fx가 뭔지를 알려면 이 정적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적분을 하려면 fx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fx를 근데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이 정적분 계산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정적분 계산을 하려면 fx를 알아야 돼요. 근데 fx를 모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정적분을 못해서인데 이렇게 돼요.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죠. 어처구니 없죠? 우리 거울 두 개 이렇게 비추면 나 보이고 또 보이고 나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쩌지? 예. 깰 수 있어요. 이 순환고리를 깨는 게 뭐냐면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개념이에요. 정적분은 상수야. 따라서 A부터 B까지 여기에 FT 아니라 FT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이 결과 전체가 상수값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헷갈림 방지를 위해서 이만큼을 K로 치환을 한다면 fx는 그냥 gx 더하기 k라고 아주 심플한 함수가 됩니다. 그럼 그 k를 그냥 달고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fx는 gx 더하기 k. 그럼 이걸 ft로 바꾼다면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x들에 다 t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gt 더하기 k가 되거든. 그럼 gt 더하기 k를 들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적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K에 대한 어떤 1차식이 등장을 할 테고 는 K니까 요 녀석이 내가 치환을 했던 요 녀석이 K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K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K가 구해지면 그 상수값을 여기다 넣는 것으로 fx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에요. 정적분은 상수다. 기억해 두세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애 중에 이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예. 정적분은 상수다. 기억해 두세요. 이걸 사용할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진짜 주인공은 이게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얘죠. 책에 따라 저 제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두 자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함수로 에이 또 이런다.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또는 이거를 표현된이라고 쓰기도 해요. 예, 책들마다 말하는 거는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표시된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요는 뭐냐면 요는 방금 전에 내가 그랬잖니. 정적분은 상수다라고. 정적분은 상수다. 왜냐하면 부정적분을 한 후 거기다가 A라는 상수를 넣고 B라는 상수를 넣고 둘이 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자체도 상수고 이 자체도 상수고 연산된 결과도 상수고. 정적분은 반드시 상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테그랄 A에서 해놓고 X까지 이런 다음에 안에다가 여기도 fx, dx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는데 ft, dt를 하는 이유는 이 x를 그 변수로 강조하기 위해서 적분 변수가 이 x를 피한 겁니다. 그냥. 예, 적분 변수라는 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적분 변수라는 건 요 안에 있는 애와 이렇게 연동이 되기만 하면 돼요. 내가 t면 난 너 중에서 t에 대한 함수만 적분할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의미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A가 있는데 X가 어디냐에 따라 여기일 경우 요만큼의 정적분값, X가 이쪽으로 밀릴 경우 이만큼의 정적분값, X가 이쪽으로 밀릴 경우 이만큼의 정적분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위치가 어디를 다니냐에 따라 그 면적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변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어떤 하나의 x에 대한 함수 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x에 대한 함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얘가 정적분인데 함수화되어 표현된 정적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네, 그래서 어쩌자고. 여기서 이제 김 빠지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나중에 미적분에 가서 이제 적분 내용을 이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내가 이 증명을 할 생각이에요. 증명을 할 생각인데, 이게 무슨 명령이죠?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이죠. 근데 그 미분 대상이 d 오른쪽 함수가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일 때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결국 f, 자 스몰 f 잘 보세요. 이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면서 이 x를 받아 나온다라는 결론인데요. 이 결론인데 내가 그랬잖아. 이과 애들이 미적분 할 때 적분 들어가면 그때 내가 이걸 증명할 거다. 그러면 지금은 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증명 칠판 한 바닥쯤 써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증명은 포기하죠. 지금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요렇게 생긴 함수를 x로 미분하면 요 x가 요로 쏙 통과해서 그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빠진다. 아시겠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긴 한데 이 내용을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납득할 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를 진짜로 정적분을 했다고 치지 뭐. 그러면 캐피탈 F에 x 윗 구간의 값을 넣고 빼기 아래 구간의 값을 넣고 요렇게요. 이게 요만큼 정적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를 이 결과를 dx 분의 dx로 미분하여라 라고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만은 일단 상수입니다. 상수는 x로 미분하면 0이죠. 예? 상수는 x로 미분하면 0이죠.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함수니까 x로 미분이 가능하고, 예, 그것을 미분하면 얼마냐 라고 하면 fx죠. 얘의 부정적분이니까요. 그럴듯 하잖아요. 예. 이것은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죠. 아니, 나중에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예,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예. 거의 대부분의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을 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얘들아 좀 견뎌봐. 이놈이요, x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을 때는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이 녀석을 내가 x로 미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에요.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x로 미분하자. 누구를? 캐피탈 F에 x 더하기 a를 넣고 캐피탈 F에 x를 넣은 요 결과를 미분을 하자 라고 하면, 예, 이 녀석은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안에 x 더하기 a가 안겨있는. 그런데 얘를 미분하면 fx 더하기 a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안겨있는 애를 미분해서 여기다 곱하는 건데 그게 1이에요. 1. x 더하기 a를 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상의 영역으로 넘겨버리고요. 넘겨버리고 이제 결과를 딱 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물론 너희는 합성함수를 많이 볼 일은 없다만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 인테그랄 여기가 그냥 x가 아니고 어떤 x에 대한 어떤 일정의 함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x에 대한 일정의 함수가 들어가고, 이게 ft, dt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를 x로 미분하게 되면 또 마음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얘를 캐피탈 이렇게 한 다음에 gx를 넣고, 캐피탈 한 다음에 거기다 hx를 넣고 그 결과를 x로 미분해 보자. 이렇게요. x로 미분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얘 미분 이거 그대로 fgx 에다가 안겨있는 함수 미분하여 곱하기,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예. 빼기 fhx 곱하기 h'x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하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는 바는 전혀 없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그냥 장난치는 건데요. 네. 네. 표현이 좀 웃기죠? 리미트도 있고 x-a분의 1이라는 애가 뜬금없이 주어지고 그 옆에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이 들어간 거야. 뭔가 되게 거창하고 뭐가 많은데 결과는 뭐냐? fa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 피적분 함수가 요 a를 받아서 그냥 나온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라는 건데 아주 심플한 말장난입니다. 리미트, 이게 이제 미분 정의를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느냐에 따라 이게 보이고 안 보일 텐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라고 하면 저 위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볼까? fx 빼기 fa
이걸 기대하죠. 근데 실제로 저 정적분이 그걸 만족을 시킵니다. 요 녀석이 얘 부정적분을 캐피탈 F라고 했을 때 fx 빼기 fa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fx 빼기 fa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완벽한 미분정입니다. 예, 미분 계수의 정이죠. 그러니까 f 프라임 a인데 애초에 이 캐피탈 F는 등장한 적도 없고 얘가 언급한 적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상상한 결과니까. 저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캐피탈 F라고 한 거니까. 그러하니 여기 요 녀석의 미분꼴은 바로 f 스몰 f이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따로 떼서 보시고요. 예, 이 결과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h 분해로 보세요. 분해. 예,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곱해져 있다는 건데 그 곱하기 되어 있는 대상은 언제든지 분자로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 분자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스몰 f의 부정적분인 캐피탈 F의 A 더하기 H와 캐피탈 F의 A를 넣은 결과물이에요. 예, 정확하게 미분정이죠. 미분 계수의 정의. 따라서 이 녀석도 캐피탈 F 프라임 A이고 그 결과는 FA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런 얘기. 이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어떤 문제 유형의 풀이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내가 오늘 개념서를 펼쳐든 이유, 목적이 이거라 그랬잖아. 저런 내용을 읽어서는 몰라요. 읽어서는 모르고 지금부터 얘를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으로의 건드리는 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요런 꼬라지다. 첫 번째 설명했던 내용이죠. fx가 정의돼.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니까 당연히 뭐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겠지. 나오는데 끝에 가니까 정적분이 하나 등장을 했어. 그럼 정적분 따위야 해버리면 그만인 거지. 근데 그 정적분을 하려면 f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스몰 ft가 누군가 했더니 여기 있는 얘야. 여기다가 t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 얘를 모르니 이것도 못한다가 되는 거죠. 이 순환고리를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명제로 깨라고 그랬어요. 정적분은 상수다. 따라서 나는 0에서 2까지의 ft, dt를 a라 하겠다. 이렇게 a라 하겠다. 하나의 미지수로 놓겠다. 그러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아주 심플한 다항함수 3차의 다항함수가 되고요. 그 x 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a가 됩니다. 됐죠? 이게 뭐야? 여기다 늘 준비를 한 거지. 여기다가. 그러니 a는 알고 보면 0에서 2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a dt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4분의 1 t 4승 더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at라는 부정적분 후 0에서 2를 집어넣은 결과가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적분 계산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인데 다항함수 걸어놓고 정적분 결과에다가 1을 넣는 결과와 0을 넣는 결과 이 두 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0을 넣는 결과는요.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항함수에 0은 안 넣어도 돼요. 넣으면 그대로 다 0이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그 별도 다른 지수함수나
이런 애들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다항함수 때는 0은 안 넣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가끔 나오는데 그 1은 개수의 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수의 합. 1은 몇 승을 해도 1이기 때문에. 지금은 2니까 1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죠. 2의 4승 16이고요. 4가 되고 4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기 2a가 되는데 그게 최초 시작이 a였어요. 그러니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2다. 그 a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fx가 완성이 되는 거고 따라서 질문 f2도 대답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다음 안 보이겠다 이거. 으쌰. 아까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그냥 스몰 fx라 하고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캐피탈 fx라고 스스로 그냥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해 보는 겁니다. 1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캐피탈 F2 더하기 2H 마이너스 캐피탈 F2라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미분 때 열심히 연습했던 얘와 얘가 똑같아야 돼요의 그 2가 필요하다는 거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2를 탕감하기 위해 곱하기 2도 해주고요.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 끝에 얘가 2F'2로 바뀌는 거고요. 그것은 2F2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다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함수가 부정적분 됐다가 다시 미분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자리에 그대로 2를 넣으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2배의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7, 24가 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 놈을 스몰 ft라 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2 빼기 x 빼기 f2이기 때문에 얘는 f'2가 되고 그게 알고 보면 f2고 따라서 저기 있는 이게 내 우려인데 나 역시 당했었고 너희도 당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요렇게 한번 정의를 하다 보니 2를 넣으라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미분해 이렇게 미분해 가지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결과를 종종 봐요. 내가 종종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옛날에 그랬었지. 그러니 부디 나랑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그대로 2를 넣는 겁니다. 그대로 2를. 8, 3, 24 더하기 2, 4, 8 2 더하기 1 이렇게요.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또 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실수했어요. 계속 할게요. 이거 주의하십시오. 1번 문제를 시켜놓잖아?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거의 따지다시피 질문을 하죠.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F2를 구하라 그랬더니 dx분의 d는 그대로 놔두고 이 x자리에 2가 들어갔으니 요 x자리에 2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은 해보나 마나 상수 아니냐, 이거 정적분인데
그 상수를 x로 미분하라고 했으니 난 0이라고 할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정말 많이 따지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얘들아. 순서가 dx분의 d는 분명한 명령어고요. 명령어.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것은 이 x에 대한 미분이라는 명령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x에 대한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함수가 아직 어떤 명령을 실행을 안 했어. 예.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명령을 지금 실행하세요. 지금 당장에 걸려있잖아. 1에서 x까지 dx분의 d는 x에 대한 미분값으로 요 x를 여기다가 통과시켜서 그대로 뺀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피적분 함수가 고스란히 나오는 거라고. 우리 내가 부정적분 니네한테 시켰잖냐. 개념수 풀으라고. 예,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렇게 fx, dx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fx가 된다. 라는 것과 dx분의 dfx를 인테그랄 dx 하게 되면 fx 더하기 c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분했다 미분하나, 미분했다 적분하나, 제자리인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동일한데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냐 미분이냐에 따라 적분상수가 붙고 안 붙고 정도의 차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적분이지만 어쨌든 적분을 하는 내용이고, 적분이 된 다음 미분을 하라는 건 사실 안 움직이는 거다 이런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F2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서야 여기다가 8 빼기 2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미분 명령이 먼저예요. x에 2를 집어넣는 게 먼저가 아니고. 다음 2번 보세요. 2번 요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요. 언제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한 개의 예외 때문에 99개의 일반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100개 중 99개의 문제는 이런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 형태가 나왔을 때 하는 행동은 양변 미분입니다. 항등식 개념이죠. 왼쪽에 x에 대한 함수와 오른쪽 x에 대한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동일한 식, 즉 항등식이면 이걸 미분해도 계속 항등식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 미분을 하면 왼편은 fx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오른편은 2x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fa 값을 구하라고 하면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a를 구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장난을 하나 칠 수 있는 게요. x가 왜 a가 아닌 값에서만 돌아다녀야 하는가? 아니에요. x는 돌아다닐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양변 미분의 행동 말고 우리가 또 하나 하는 행동이 뭐냐면 x자리에 a를 넣어보는 행동이에요. 이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 단원의 어떤 핵심 행동 요령, 행동 지침이랄까? 핵심 행동 지침 두 가지가 하나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다른 하나는 구간에 동일한 값을 넣는다예요. 그래서 x에다 a를 넣어보면요. 좌변은 a에서 a까지의 ft dt가 되고요.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적분의 구간이 동일하면 정적분 값은 0이다.
적분의 구간이 동일하면 정적분 값은 0이다. 따라서 이 값은 A가 4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A가 양수라고 지정을 해줬으니 이거 말고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건 FA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F4를 구하여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F4를 구하여라 7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 이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대장정의 시작. 무슨 말이냐면 요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킬러 문항의 아주 단골 메뉴예요. 킬러 문항이 아니더라도 29번 준킬러라든가 21번, 20번 등등의 요즘에 이제 20번은 아무래도 수열의 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킬러 문항이 원래 두 개였잖아요. 근데 앞쪽 킬러 문항나 예전에는 앞이든 뒤든 그냥 앞쪽 객관식 킬러 문항은 수투가 그리고 주관식 킬러 문항은 미적분이 이렇게 차지하는 게 당연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수열을 살짝 어렵게 꼬아가지고 객관식 킬러 문항을 수열로 내는 일을 종종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앞 번호 21번, 그 앞에 번호 20번에 또 역시나 수투에서 가장 어렵다는 문제를 내겠지? 그럼 얘예요. 지금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 그 대장정의 시작이라는 건 이거는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하게 내가 푸는 방법을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된 스토리가 살이 붙고 꼬이고 뒤틀리고 이제 하면 방대해지는 거죠. 그 시작이다. 뭐냐 하면 여기 잘 봐봐. 피적분 함수 내에 문자가 두 개 보여요. 그죠? 피적분 함수 내에 문자가 두 개 보이는데 하나는 x고 하나는 t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적분 변수가 t라는 거죠. 적분 변수가 t. 그러니까 인테그랄 dt 이렇게 인테그랄 dt라는 세트 안에 요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온 함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t예요. t. 그래서 요 t와 요 t가 이놈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적분도 t에 대해서만 합니다. 값을 넣을 때도 t 값에만 넣어요. 그게 적분 변수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놈 이거 이건 뭐냐 이거. 그래서 내가 얘를 맨날 애들한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강 들은 사람 기억나겠죠? 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래요. 미운 오리 새끼.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 스토리 알지? 오리 무리 안에서 이상하게 못생기고 덩치 큰 애가 하나 있는 거야. 허옇고. 허옇고. 그러니까 얘는 이 X라는 녀석은 이 T라는 세상, 오리의 세상 안에서 이방인이에요. 얘에 대해서 적분을 시행하지도 않고 얘에다 어떤 값을 넣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려고 하죠. 맞아요. 얘는 밀어내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디로? 인테그랄 바깥으로. 인테그랄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그러고 났더니 사실은 그 미운오리 새끼의 그 미운오리의 정체가 누구였냐? 백조죠. 그 호수의 주인이에요. 전체 호수의 주인. 그러니까 얘는 일정 바운더리, 인테그랄 dt라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주인만 t, 오리 새끼들인 거고 실제 이 호수의 주인은 누구냐면 x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이쪽 식이죠. x에 대한 식이잖아요. 이 두 개가 항등식이라고 봤을 때 이 등식을 이루고 있는 양변은 x에 대한 함수라고요. x에 대한 함수. x가 주인이고 사실은 이 주인공이 이 안에 지금 섞여 들어가는 바람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좀 전에 했던 이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x에 대한 미분을 하고요. 하나는 요 값과 요 값을 일치시키는 x값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x는 1을 한번 대입할 거고, 정우야 정신 차려. x에 1을 한번 대입하는 행동 한 번과 양변을 미분하는 행동을 할 건데, 그때의 미분 변수가 바로 x라는 거죠. x라는 거. 따라서 이 적분이라는 그 가두리 안에 x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전체에서 x에 대한 미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변수의 주인공이 미분 안 당하고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이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할 거라고 그랬죠. 하나는 양변 미분과 두 번째는 이제 별거 아닌,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x의 1 대입, 이 두 가지 행동을 할 건데, x의 1을 대입할 때는, 정우야 정신 차려. x의 1을 대입할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1에서 1까지는 0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와 관계없는데, 미분, 이게 걸립니다. 미분. 양변을 미분할 때 우리는 사전 처리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x를 밀어내는 거죠. 요렇게 분배하면요. xft 마이너스 tf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테그랄을 다시 분배를 합니다. 각각으로.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x가 여기에 한번 여기에 한번 대응이 되는데, 그때 요 x라는 놈은 t라는 적분 변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밖으로 밀어내어 실수배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1x ft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이거는 tft가 전부 다 적분 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실수배처럼 밀어낸다거나 밖으로 분리시킨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와가지고, 요거의 해설에 있는 부분을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거 양변을 미분한다는데 그 나온 이상한 결과는 뭐예요? 라고. 그 이상한 결과가 뭐냐면요. 곱의 미분법이라고요. 곱의 미분법. 이 x도 x에 대한 함수고요.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 이 덩어리도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녀석이 fx 곱하기 gx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양변을 내가 미분을 한다고 하면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죠. 고로 얘를 x를 미분하면 1이 됩니다. 1. 그리고 그대로 하면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가 되고요. 더하기 그대로 x가 되고요. 요 말을 미분하면 f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놈은 이제 x에 대해 미분하면 요 전체가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다 t 자리에 녹아 들어간 이런 i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6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 정도 되겠죠. 요게 이제 정상적인 작업이에요. 그리고 미분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얻어낼 거 좀 얻어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요 상태에서, 아니면 이 상태에서 바로 내가 x에다가 1이라는 걸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1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요.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b는 0이라는 하나의 AB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변을 미분함으로써 얻어진 항등식이 지금 보이죠? 이 상태에서도 이 인테그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0은 6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a 값이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 나오고 a, b 값과 fx를 구하여라. fx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예,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그럼 이제 fx는 하고 나오겠죠. 이건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적분단원 문제 좀 풀어본 사람들이면 이거는 이런 류가 등장한 어떤 길고 거대한 문제의 풀이의 한 블럭을 잡아놓은 거지. 이렇게 풀이의 블럭. 예.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어떤 과정.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예, 실수 없이 진행해야 되고 합니다. 적분은 특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아요. 계산량이. 쓰는 양이. 그래서 소위 실수가 잦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적분하는 동안에. 미분하면 x, fx로 바뀌어요. t, ft. 그러니까 오늘 시작에 한 말이 정우야, 시작부터 졸았나? 오늘 시작에 한 게 이거야. 시작에 한 게. 상수 구간에서 x 구간에 ft, dt가 등장했을 때 그걸 x로 미분하면 이 x가 여기 있는 t 변수에 들어간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바깥으로 나온다 라고 했어요. 또 왜요? 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1시간 전에 뭘 한 거냐 대체. 그래도 해야지. 영우야, 인테그랄 ft dt를 캐피탈 ft 더하기 c라 가정해봐. 내가 이렇게 부정적분 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캐피탈 F에 X를 넣고 캐피탈 F에 A를 넣고 둘이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얘를 X로 미분하라는 거야. X로 미분하여라.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 뒤에 FA는 상수잖아요. 이게 X로 미분하면 0이에요. 그럼 얘만 미분하면 되거든.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일까? 하면 이 부정적분의 정의가 얘 미분하면 얘 나온다는 뜻 아니니? 그래서 fx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근데 다만 여기는 적분 변수가 t인데 이게 x에 대한 함수이므로 이 x가 여기로 쏙 들어와서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좀 전에 1에서 x까지 t, f, t, dt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x가 요 t와 요 t에 둘 다 들어가서 그대로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면 된다고. 알겠어요? 너 승희는 지겨워가지고 지금 만화 그리고 있잖아. 아까 1시간 전에 들은 내용이니까 승희는 똘망똘망하게 다 듣고 기억하고 있거든. 저기다 이제 채은이한테 편지 쓸 거란 말이야. 난 오늘 뭘 한 걸까? 슬퍼진다. 씨발. 자. 이건 뭘까요?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구하여라. 저 fx가. 그럼 예상컨대 이렇게 되는 그림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반대일 수도 있지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함수, 이 함수를 그대로 그릴 수는 없지만, 도함수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볼 수는 있는데, 여기가 x에 대한 이런 변수일 때의 이 결과물은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요 t에 대한 t의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은 결과 x 더하기 1의 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1 에서 빼라 뭐를 여기다가 x를 넣은 결과를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이게 결론이었어요. 오늘의 결론. 예. 오늘을 한 타임 수업으로 뺀 이유는 이걸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요 전 거랑.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 다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뭐 알아서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했더니 3x 제곱 더하기 3x 얘도 지워지네. 끝. 끝. 3x x 플러스 1 요는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과 0을 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됐고요. 예, 그리고 뿔로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으니 원함수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애가 되었다. 예, 그리고 얘가 2차니까 원함수는 3차 함수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렇게 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물어보지. 극대값을 못 물어봤어요. 언제 우리 미분할 때는 부정적분할 때는 못 물어봐요. 왜 못 물어보냐면 적분상수 때문에. 이거 이거 보시면 fx를 이제 부정적분했다라고 하면 이게 x 세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2분의 3 x 제곱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극대 값이 나오는 줄도 알고 있고 승희야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극소 값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c 때문에 못 구한다가 원래 부정적분에서는 맞거든요. 근데 얘는 당당하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야. 예. 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얘가 부정적분이 아니고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런 짓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는 행동이 가능해요. 그럼 숫자를 넣으면 0에서 1까지 t 3승 마이너스 t dt 어때요? 저 숫자 나오겠죠, 이거.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이 녀석으로 이게 정적분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이 값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다. 뭐랑? 부정적분이랑. 그래서 저렇게 좌표값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이제 이 문제예요. 잘 보세요. y는 fx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캐피탈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려라. 근데 이 상태로 보잖아? 그러면 캐피탈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나는 y는 f 프라임 x가 필요하고요. f 프라임 x라는 건 전말을 x로 미분한다는 건데 이걸 x로 미분하면 이걸 x로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쏙 들어가면 그 녀석이 바로 스몰 fx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몰 fx 정우야 집중. 스몰 fx이자 캐피탈 f 프라임 x였던 거죠 이게. 그런 거로 우리는 뿔 이렇게 디테일을 좀 살리자면 기억이 안 나겠지만 디테일을 잘 살려보세요. 이게 상수, 이 뿔과 이 뿔을 내가 왜 구분했냐면 y축을 이렇게 갖다 놓고
요 뿔과 요 뿔은 조금 다른 뿔인데 얘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1로 간다는 얘기니까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이라고요. 기울기 1짜리로 증가하는데 직선의 형태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뿔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1차 함수죠. 도함수가 1차 함수면 그것의 원함수는 2차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으로 휘는 놈인 거예요. 그러다 0이 됐죠. 그리고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그래프예요. 그죠? 하나의 그래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2차 함수의 일부.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다시 양의 기울기를 갖는 1차 함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을 하면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정확히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보통은이라는 게 지난 우리가 그 도함수 할 때 도함수를 쳐다보면서 원함수를 예측해라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었다고. 이게 x는 1이요. 여기가 이 변곡점 자리가 x는 2요. 여기가 x는 3이요. 요 정도. x축을 못 그린다고 그랬어요. 추가 조건이 없으면. 근데 쟤는 원천적인 추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1은 0이라는 거죠. F1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의 높이가 y값의 높이로 제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1, 2,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벽한 캐피탈 fx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바, 그리고 이 전 문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캐피탈 fx를 인테그랄 fx dx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캐피탈 fx를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분의 형태고 다른 하나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형태인데 이게 똑같은 건 뭐냐면 f 프라임 x를 하면 얘도 fx가 되고요. 얘도 f 프라임 x를 하면 fx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 사실이 똑같죠. 그런데 얘는 그게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다. 근데 얘는 f a가 0이다를 하나 더 줌으로써 x축을 그릴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준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얘는 fx를 개형만 알 수 있어요. 증감만 알 수 있어요. x축은 못 그리고. 뭐 그런 취지의 문항입니다. 이게. 좋아요.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쉬엄쉬엄 하면서 설명해서 그런데 이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이라는 정말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 이렇게 해변가에 찰랑이는 이렇게 발등에 물적신 정도예요.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 타임을 이 수업으로 잡았습니다.